네, 데이터로 시장을 좀 대응해 보죠. 컨트롤본 증시,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 분석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뉴욕 3대 지수가 3%대 하락을 보이면서 대러시아 추가 제재랑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빅테크, 금융 리오프닝 관련주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WTI는 장 초반 5%대의 급등에서 3.7%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120불에 가까운 레벨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따른 최악의 상황으로 유가가 120불에서 최대 150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유가나 원자재 가격 레벨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아 보입니다. 유로존 등의 경제 성장률은 하향하는 중이고 ECB 통화정책 정상화 자체는 올해 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여력이 남아있는 미 연준은 올해 이번 3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긴축 시도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멘텀을 보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2022년 1분기 실적을 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댈 곳은 펀더멘털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이익 모멘텀을 유지 중인 업종이나 종목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가 모두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변동성도 높아지고 지수 하방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이익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 지수 반등 시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은 소매 유통, 호텔 레저, 필수 소비재, IT 하드웨어, IT 가전, 자동차, 반도체 업종으로 지난달에 이어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추이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피할 곳은 펀더멘털인 것 같고요. 2022년 분기 실적이 좋아진 업종이나 종목을 살펴보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먼저 들어봤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계속 커지면서 우려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신냉전 국면 확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 경제 제재 자체가 한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1.5%, 수입 비중은 2.8% 정도로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고요. 경제 제재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어젯밤 유가 급등과 뉴욕 증시 급락에서 보여줬듯이 원자재 공급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 시장에서 러시아 생산 비중은 막강한 수준이고요.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비중이 43.9%, 천연가스 비중은 17%, 원유 비중은 12%, 그리고 밀 비중은 11%가 러시아산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올해 하반기 주요국 물가 상승률 둔화 시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유가가 120달러 이상을 지속을 한다면 미국 CPI 상승률은 2022년 말에도 5%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높은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에 비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이 좀 유지되고 경제 성장률 자체는 둔화 국면인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으나 90년대 이후 미국 경기 침체 직전에는 늘 유가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현재도 과거 5년간 유지했던 적정 유가 수준에서 2배 이상 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면서 2014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요. 1970년에서 80년대 물가 임금 동반 상승을 통한 고인플레 국면 전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처럼 긴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90년대 이후 미국 금리 인상 목표는 자산 버블 방지였던 반면에 70에서 80년대에서는 금리 인상 목표는 인플레 통제였습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 미국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전 금리 수준인 1.75%까지는 코로나 이후 미봉책으로 쓰였던 양적 완화 정책의 정책 정상화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같이 5%를 유지를 한다면 추가 인상이 진행될수록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가뜩이나 심각했었는데 여기에 가속화되는 변수가 바로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수록 세계 증시에도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데요. 원자재 관련주들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원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피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1970년대 오일 쇼크 상황의 재현이라면 주목해야 할 업종은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요, 1970년대 미국 사례를 고려를 할 경우에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방어주 위주의 접근이나 현금 보유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자재, 금리 민감 업종이나 원자재 가격과 베타가 큰 업종 또는 반대로 역사적으로 마진 변동성 자체가 낮았던 업종, 즉 방어주 성격의 업종들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진 변동성이 낮다는 의미는 해당 업종의 경우에 구조적 원가 부담이 높지 않거나 비용을 전가하기에 유리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상사 자본재 업종이나 비철 목재 같은 업종, 원자재 관련 업종이나 통신 필수 소비재 업종, 방어주 관련 업종이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 국면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랑 10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세선이 동시 상회 구간을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로 산정을 한다면 이에 부합하는 시기는 1973년 7월부터 1980년 6월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에 원자재는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둔화 우려가 동시에 전개되는 구간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를 기준으로 연평균 14% 상승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연평균 실질 수익률 기준으로도 4.2%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초과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가치주는 1975년부터 1977년까지 2년 동안 성장주 대비 누적 상대 수익률이 30% 내외를 기록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사 자본재 업종, 비철 목재 업종, 원자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업종들이 좀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보였고요. 통신 필수 소비재 업종 등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했던 업종도 지금 낮은 마진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참 크다 보니까 안지선 연구원이 특히 좀 심도 있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속도감을 내보죠. 국내 증시에 단기 호재 재료도 있습니다. 특히 MSCI 신흥지수에서 러시아가 제외된 소식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지금까지 좀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 단기 호재는 있어 보입니다. MSCI는 이번 3월 9일 내일 종가 기준으로 MSCI EM 지수에서 러시아 비중을 0으로 지수에서 제외시킨다고 확정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어서 EM 펀드들이 지수 제외 시점에 실제 러시아 주식을 팔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3월 9일 이후 지수 내 러시아 비중이 0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MSCI EM의 추적 자금이 2021년 6월 기준으로 1.8조 달러, 하나로 약 2천조 정도 되고요. 이 중 ETF 등 패시브 자금이 0.4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외 이후 한국 단기 수급 호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EM 내 비중 증가가 19bp 정도로 비중이 늘어나게 됐는데 패시브 자금상으로는 약 8천억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2,500억 원 정도 외국인 순매수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시브 자금 외에 액티브 자금까지도 감안을 하면은 4조 원 정도까지 한국물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이벤트, 단기 호재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공략주 안지선 연구원의 유망주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유망주 고려아연 들고 왔는데요. 앞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추천드렸던 비철목재 업종 중에 고려아연을 좀 추천드립니다. 아연 가격이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현재 아연이 가격이 톤당 $100 상승할 때 고려아연의 영업이익이 160억 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기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 아연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